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런 강의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데 정규 과정 속에서 녹이긴 했지만 그래도 슬쩍 지나가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볼 수 없을까? 근데 편집해서 보게 되면 기승전결이 없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것만은 꼭이에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3탄입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콕 찍어주는데 제가 이 화학원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강의 주제는 바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의를 이제 어떤 학생이 볼지 모르겠지만 반응성이 큰 게 반응성이 작은 쪽으로 전자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속의 반응성은 뭐 전자가 이동하겠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의 주된 아이템은 뭐냐면, 반응성이 큰 것이 반응성이 작은 쪽으로 전자가 간다, 이 얘기예요. 딱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누가 반응성이 큰지, 누가 반응성이 작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식이 마구마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식이 만약에 아연, 구리 이렇게 나와버리면 반응성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거 큰 거 알지? 알아서 해, 이 얘기고요. A, B가 나왔다 이러면 금속이 A, B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응성을 찾게 돼 있죠. 누가 반응성이 크니 작니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안 물어봐요. 왜? 뻔히 아연이 큰 거는 암기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A, B가 나왔을 때의 대처 요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A, B가 나오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야겠죠.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A, B가 나오면 반드시 그 실험의 결과를 암시하는 재료가 나온다는 거지. 그 점을 잘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한번. 실제로요,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금속의 반응성의 진실을 알아보려면 바로 전자의 이동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걸 풀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부식도 안 되겠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반응성을 이용해서 전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경로만 잘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맥이란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칼칼라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음 백금이에요.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암기. 여기는 암기입니다. 무조건 이 순서는 외워주셔야 돼요. 노래도 불러도 되고 그냥 외워도 되고, 중요한 건요, 써서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무조건. 자, 그러면 전자 이동의 경로를 파악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지만요. 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표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산화되기 쉽다고 얘기해요. 산화된다는 얘기는 이 측면에서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예요. 전자 잃는다. 산화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산화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잃으면 금속은 양이온 되죠. 자, 그래서 전자 잃고 산화되면서 양이온 되는 물질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금속이라 부른다. 그래서 금속성이 커지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다 외울 수 있죠? 칼칼라마는 기본적으로 외웠다고 치고, 전자를 잃었어요. 그것을 산화라 그래. 그러면 양이온이 돼. 그들을 뭐라 그래?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 잘 되고 산화가 잘 된다는 거야. 여기 포인트라고. 됐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진실이에요. 오른쪽, 즉 왼쪽으로 가면 전자를 잘 잃어. 산화 반응 잘해. 양이온 잘 돼. 그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환원 반응을 잘하게 되겠죠. 반대니까. 전자를 얻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원 반응 되면서 전자 얻는다. 보시고요. 음이온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반대말로 공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우리가 잘못된 오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개념이죠.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왜 저게 오개념이야?
이런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당연하지 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이 얼마인지 봐야 돼. 내가 이만큼 지식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큼 담아갈 수가 있는 건데 난 몰랐는데?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야죠. 이게 원포인트 레슨의 묘미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왜 이러냐 이거야. 왜 이러냐고 이게.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산화의 반대 환원, 전자 잃는다 얻는다, 양이온 음이온, 금속 비금속. 왜?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지금 금속의 반응성이죠. 자, 여러분들 금속의 반응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금속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비금속은 예외로 수소 하나밖에 없어. 다 금속이야, 다 금속. 다 금속인데 금속이 무슨 환원 반응을 해. 금속의 정의는요, 제가 내린 정의는 이래요. 무조건 전자 잃는 겁니다. 양이온 되는 거예요. 근데 금속이 전자를 얻어? 야, 은이 전자 얻냐? 아니, 금이 전자 얻니? 은이 얻어? 말이나 돼? AU-1가 2가 들어봤어요? 이상하잖아. 이런 게 어딨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속이 전자를 얻긴 왜 얻어? 무조건 잃어야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 산화 잘 안 된다. 전자 잃기 어렵다. 양이온 되지 않을걸? 반응성 작아. 이렇게 갔어야지. 오케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식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5개념을 양산하는 거고, 그런 미묘한, 그러니까 진실에 부합되는 정확한 팩트에 해당하는 과학적 개념이 없고 감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비밀을 밝히겠다, 제목이 전자이동의 비밀 뭐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선생님이 주제를 잡은 게 바로 금속의 반응성의 진실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사실은 제목은 전자이동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이동하는 거하고 금속이 반응성이 있는 거하고는 연결고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개 같은 말이라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5개념을 깨는 그런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1탄과 지난 2탄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맞다, 저거 정말 필요했는데, 우와 콕 집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탄 콕 집었습니다. 4탄도 찍겠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 쪽으로 뭐가 흘러간다? 전자가 흘러간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주 뻔한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실험실에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비커가 있어요. 이렇게 비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아연판이 있고요, CuSO4가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CuSO4는 Cu2가 플러스라고 써야 됩니다. 동의어예요. 왜냐면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속에 녹아서 Cu2가 플러스하고 SO4 2-로 이온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Cu2가 플러스의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약간 붉은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전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색이 아무튼 변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해가 있습니다. 변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온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푸른색인데 지금은 보이는 건 노란색. 이 색깔이 투명하게 변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색깔을 내는 주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나. 즉, 이 안에 있던 Cu2가 플러스는 사라진 거죠. 왜요? 칼칼라마아라에서 아연과 구리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 Cu2가 플러스 전자를 얻고 여기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면 Cu2가 플러스는 사라지고 Zn2가 플러스가 등장하니까 Cu2가 플러스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푸른색이 사라진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자 보세요. 아연 2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두 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Cu2가 플러스는 전자 2몰을 먹고 구리로 석출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변에 똑같은 전자 두 개 지워주시고요. 아연 더하기 Cu 이가 플러스 적어주시고 화살표 적고 아연 이가 플러스 더하기 구리 이렇게 반응식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구리하고 아연과 구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다가 누가 반응성이 크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추접스러운 문제고요. 전자가 어디로 갔니라고 물어보죠. 어디에서 어디로 갔니? 아연에서 구리로 갔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로 이동했다. 오케이, 요 표현 잘 기억합니다.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요 표현. 자,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맞잖아요. 반응성이 크고 반응성이 작고 맞는데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문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5개념이라고.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너희들 틀릴 만한 것만 쪽쪽 집어줄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5개념이야. 왜 5개념이냐? 생각해봐. 아연 Zn, 구리 Cu. 그렇죠? 아연 Zn, 구리 Cu. 그럼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전자가 진행하는 건 맞는데 지금 뭐라고 읽었어요? 여기서 지금 아연에서 구리로 이동했다는 표현은 약간 어설픈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은요. 아연에서 구리로 이동했다는 표현보다는 구리 이온으로 이동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리는요. 전자를 얻지 않아요. 구리 이가 플러스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은 거지 구리가 얻은 게 아니야. 정확한 표현은 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요 그림 잘 보세요. 아연판에 Cu 이가 플러스가 있지 구리가 어디 있냐고 여기에. 아연에서 구리로 간 게 아니라 아연에서 구리 이온으로 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정확하고 날카롭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는 허접한 문제집에서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실제로. 보면서 안 돼 이렇게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확한 표현을 쓰는 연습을 해주는 게 수능 때 작은 실수라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또 하나. 이 문장은 어떨까요? 자, 아연은 전자를 잃고 구리는 전자를 얻는다. 자, 아연은 전자를 잃고 구리는 전자를 얻는다. 이 표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연은 전자를 잃고 써보겠습니다.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가 플러스 전자 2몰. 좋아요. 구리는 전자를 얻는다.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느낌 오시죠? 구리는 전자 얻지 않습니다. 5개념 빠지지 말고 구리는이란 말이 틀렸죠. 뭐예요? 정확한 표현이 구리 이온은이죠. 이온. 구리 이온. 이런 식으로. 봤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선생님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장난 지금 점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장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이게 왜 틀렸고 어떤 5개념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 수능장 가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이거야. 왜? 당황하니까. 또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느끼질 못해. 내가 이걸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고 넘어간다고 그냥. 그런 것만 잡는 거야. 아, 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요. 한 3일 기획했나요? 책 뒤져보고 그런 책도 막 발견하고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꼭 알려줘야겠다. 진상을 밝혀야겠다. 근데 뭐 진상 밝히기 뭐 이건 웃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비타에서 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만큼은 절대 이런 원초적인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주목.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과정 금속의 반응성을 외울 때 어떠한 목적과 근거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운 거야.
누가? 시키니까. 그리고 안 해오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리고 그런 날카로운 문제를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웠어. 왼쪽은 크다, 오른쪽은 작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 보세요.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어렵다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이거를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과외를 하시는 우리 대학생 선생님 여러분들, 과외 하실 때요, 이런 점을 좀 명확하게 찍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한번 단체를 만들어 볼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싶거나, 혹은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거나, 혹은 과외할 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면 한번 단톡방을 만들어서 주제를 주고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강의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그런 좀 단체를 한번 만들고 싶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세요. 뭐 게시판에 쓰시던가. 어찌됐건 간에 처음부터 잘못 어긋난 공부법이 있다면 중간에 가면서 어디가 5개념인지 모르고 뭐가 잘 됐는지 모르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면서 끝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주제 1을 이렇게 잡았어요. 3탄에서. 근데 이제 4탄 주제도 있는데 제가 요걸 좀 이어가려고 해요. 이번 강의가 아니라 다시 주제를 또 만들 때 여기서 또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출 수 있나 볼게요. 한번.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시는 거 나오잖아요. 그림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비커예요. 이렇게 비커고 요거를 확대한 건데 여기가 구리입니다. 구리고요. 요게 Ag예요. 은이에요. Ag 플러스.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구리에서 이온이 빠져나와. 이게 Cu2가 플러스고요. 그러면 은이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반응은요, 구리하고 은이온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Cu2가 플러스가 되고 EAg로 석출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요, 이렇게 리본처럼 만들어 놨죠? 거기에 은이 이렇게 예쁘게 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졌죠. 그래서 은 장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실험으로 은 장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 이온이 들어가 있고 구리를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구리보다는 은이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는 이렇게 흘러간 거죠. 오케이? 그런데 Ag 플러스라고 한다면 전자가 이렇게 와서 먹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리는 전자 잃고 은은 전자 얻고, 단 구리는 전자를 2개를 잃기 때문에 은도 2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적 관계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강력하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금속의 반응성의 하나의 재미고요. 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어떠한 그림이 떴냐? 지금 여기에 그림이 T자예요. 이렇게 흐릿하게 T자 형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구리입니다. Cu. 똑같이 Ag입니다. 플러스. 지금 보시는데 잘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막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여기도 있는데 보이세요? 눈 결정처럼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죠. 자, 똑같은 실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봤어요?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셨죠? 은 결정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점 커지는 은 이 결정체가 이렇게 변해요. 자, 이거 뭔지 보이세요, 여러분들? 얘하고 얘 차이 보이세요? 마치 눈꽃처럼 뭔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뾰족뾰족하게 자꾸 껴요. 이런 식으로 막 낍니다. 아니, 왜 밋밋하게 이렇게 있다가 왜 이렇게 끼는 거죠? 뭐죠?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영상을 못 보여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뭐냐면, 사진은
실험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실험을 해요. 시작! 이거 안 넣었지 아직.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집어넣었더니 모이기 시작하죠. 당연히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두툼해져요. 여기까지 인정하겠어. 끼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확대해 봤더니 점점 커지다가 왜 이렇게 털처럼 쭉 나오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게시판에 쓰십니다. 이유를 쓰시면 제가 교재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뭐 언제든지 드릴 거니까 원하시면 교재 파일도 드릴게요. 뭐 교재 싫다. 그냥 파일 줄게. 돌리지 마 대신. 돌리지 마라. 내 거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학적 상상력은 정말 우주의 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학의 현실은 우주의 점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구술 면접이라든지 논술은 아니고요. 구술 면접에서 너 반응성 알지? 예, 압니다. 이거 알지? 예, 압니다. 자, 그러면 금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리가 은한테 전자를 줍니다. 오케이. 근데 은이야, 은 이온이야? 은 이온입니다. 너 아는구나. 다 점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으니까 변별력, 즉 최상위권 애들이 뭔가 고민해 보려고 딱 요 그림 주고, 야, 그런데 말이야. 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대답이 나오는지 지켜보는데, 과학적 근거와 논리에 의해서 대답을 하시면 당연히 합격이겠죠. 그런 소양을 키워드리고 싶어서 퀴즈를 낸 겁니다. 우리 학생들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제가 3탄은 이렇게 마무리 질 겁니다. 그러니까 3탄은 5개념을 짚어드리면서 퀴즈를 하나 딱 내죠. 4탄이 아니고요. 한 5탄, 6탄, 7탄 저기 뒤에 다시 한번 전자이동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4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